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AI로 인한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AI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주도의 AI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AI 구현 방식이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더라도 국가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AI로 인한 전력 부족은 정해진 미래인 거죠.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원의 선호도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국가적 미래 산업으로 점찍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것이고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넷 제로를 선언한 상태이죠. 하지만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AI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한 이후로 빅테크들의 탄소 감축은 목표와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증가하는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로 23년 탄소 배출량이 거의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0년,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탄소 네거티브는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 중립, 넷 제로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탄소를 없애거나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서 탄소 배출 순 증량을 0에 맞추는 것이라면 탄소 네거티브는 배출하는 대기 중 탄소 총량을 실제로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현재 빅테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 경쟁에서 앞서가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사회적 약속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빅테크들은 자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기후혁신 펀드를 조성해서 탄소 포집과 같은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상황은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단기간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을 위해 넷제로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사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리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단기간에 에너지 전환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건설에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단기간에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석탄 발전소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방안일 겁니다.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천연가스,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그나마 석탄이나 석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전기 생산을 위해 연소시켰을 때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절반, 공기 오염물질은 10분의 1만 발생시킵니다.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력 부분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천연가스 전 세계 1위 생산국가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쉐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엄청난 천연가스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면 천연가스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AI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환경 오염도 기존 화석연료 대비 낮은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천연가스가 실제로 오염물질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인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AI 산업과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미국의 제조업 유치로 인해 전기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석탄 발전소는 빠르게 천연가스로 전환될 겁니다. 앞으로 전력 부족이 심화될수록 천연가스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EQT가 가장 수혜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는 미국의 셰일층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의 핵심적인 산지는 퍼미안 분지와 헤인즈빌, 그리고 동부의 에팔라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지역마다 셰일층의 특성이 있지만 미국 최대의 셰일층으로 알려져 있는 퍼미안 분지는 가스보다 오일 위주의 사업이 발전되어 있고 헤인즈빌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지역이죠.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에팔라치아 산맥 인근입니다. 표에서도 에팔라치아 산지에서 가스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EQT는 에팔라치아 산맥에서 천연가스 생산과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량에서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LNG 부족으로 미국이 전 세계 LNG를 수출해야 할 때는 분명 LNG 수출 항구와 가까이 있는 퍼미안 분지와 헤인즈빌의 공급 단가가 가장 낮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입니다. 무엇보다도 EQT가 보유한 에팔라치아 산맥의 유정들은 북부 버지니아와 가까운 천연가스 생산 지역이라는 겁니다. 북부 버지니아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모여 있는 곳이죠.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의 3분의 1 이상이 버지니아주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의 53%를 차지할 만큼 데이터 센터의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의 약 18% 정도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몰려 있는 셈이죠. 빅테크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도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QT는 에팔라치아에서 파이프를 통해 북부 버지니아로 가스를 공급하는데 앞으로 가스 공급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생산 단가가 가장 낮고 유통 경로가 가장 짧기 때문이죠. 공급 비용이 적게 들어 이익률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북부 버지니아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미니언 에너지는 화석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화석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발전소의 화석 에너지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부 대체되겠죠. 그리고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용량을 확대한다면 추가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빅테크들의 현재 행보가 천연가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빅테크들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넷제로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최소한 적어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도 축소될 겁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효율성이 가장 높고 데이터 센터에 바로 공급 가능한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고 AI 인프라 투자가 한창인 올해 겨울부터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겁니다. 미국은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미국의 공급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유럽에서의 수출 물량, AI에 대한 공급량까지 합친다면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보다 선호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셰일 업체들에 대한 당선 선물로라도 가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 겨울 천연가스 업체들에게 많은 호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EQT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AI 전력난에 따른 데이터 센터용 전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비용도 피어 그룹 중 가장 낮습니다. 공급 비용은 천연가스 가격과 지켜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2불대 이상이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만약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피어 그룹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존하는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들여다보면 10% 이상을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크셔는 쉐브론과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입니다. 워런 버핏이 과거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했고 에너지 업체를 웬만하면 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에너지 기업에 싣고 있죠. 버핏이 이렇게 큰 비중을 실은 것은 에너지 전환이 그만큼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반증일 겁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겠지만 산업 전반에 사용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화석 연료에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에너지 기업이 IT 기업과 AI 관련 주처럼 수십 배의 멀티플을 받으며 성장하는 신산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 미국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고 셰일 혁명과 함께가는 산업입니다. 저는 버핏이 투자한 쉐브론이나 옥시덴탈과 같은 석유 회사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원자재이고 미국이 생산량을 지배하게 된 이상 친환경이라 포장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생산 업체가 오일 업체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난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과거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 겨울부터 시작되는 난방에 대한 수요와 수출 물량 증대, 트럼프의 당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